23년 7월 리플 SEC 소송의 미국 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리플사는 승리했음을 대서특필하며 한껏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중입니다. 덩달아 리플의 가격도 1000원대에 근접하며 큰 상승을 한 상태죠. 하지만 리플과 SEC의 싸움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리플과 SEC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리플이 소송에서 이겼잖아. 그리고 왜 길어진다는 거지? 소송은 끝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죠. 그리하여 오늘의 주제는 리플 SEC 소송 판결 이야기입니다. 바로 함께 가보시죠. 리플과 SEC 사이의 소송의 시작은 무려 2020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SEC가 리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어 이 긴 여정은 2023년 7월 판결로 종료됩니다. 아래에 정리한 소송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매우 다사다난하고 길게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 결과 중요한 쟁점 중에서 하나는 리플이 이겼고 또 다른 하나는 SEC가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법원은 먼저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XRP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리플의 승리, 반면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XRP의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증권법 위반으로 SEC의 승리로 각각 판별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대중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리플을 구매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에 속하지 않지만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겠죠. 미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냈을까요? 그 근거는 증권성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하위 테스트의 내용을 살짝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내용이 된 부분만 따로 소개해드리자면 상품이 당사의 노력에 의해서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경우 증권성은 성립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리플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XRP는 리플사의 노력에 의해서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단순히 XRP를 암호화폐나 결제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회사의 주식처럼 리플사의 노력에 따라 XRP의 시세가 높아질 것을 기대했다면 증권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 법원은 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파는 XRP의 경우에는 리플사가 의도적으로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투자자들은 코인 관련 전문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XRP를 사도록 기대를 부추긴 것보다는 구매자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XRP를 구매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코인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할 때 리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는 리플 프로토콜이 XRP의 가치를 올려줄 것이라고 명시한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리플사가 XRP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할 것을 어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리플 측도 SEC 측도 각자 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어느 정도 불만족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사실상 1대1 무승부에 가깝기 때문이죠. 리플과 SEC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며 더욱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대1의 결론은 양쪽 모두에게 반쪽짜리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측은 모두 항소심에 준비 중에 있죠. 미국도 한국과 같이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항소, 상고 제도가 있습니다. 1심 재판만 2년 반이 걸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심까지의 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슬프게도 불가능한 시나리오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사와 XRP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승리를 만끽하는 듯한 리플 경영진이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SEC 못지않게 리플사도 항소를 필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입장입니다. 리플의 주력 사업은 리플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인 리플넷입니다.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의 혁신을 꾀하는 리플의 핵심 사업이죠.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서 리플넷의 고객들도 XRP 기관 구매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이대로 흘러간다면 리플넷 참여 기관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리플넷의 변경 또는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크립토 커뮤니티나 리플 인플루언서들은 리플의 위대한 승리라고 한껏 지켜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리플사가 가장 살떨리는 상황이고 반드시 반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플 SEC 1심 판결이 리플 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저 이긴 줄로만 알았던 리플이 위기에 놓인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판결의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죠. SEC는 증권성을 가지는 코인들을 거래소에서 취급했다는 명목으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인들이 거래소를 이용해 구매한 XRP는 증권성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죠. 즉, 거래소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무죄에 가까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폴 그로윌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도 CNBC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 가능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으며 증권사 각각 코인베이스의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투자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던 다수의 코인 프로젝트들도 증권성 논란에서 한층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코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판례가 아닐 수 없겠네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SEC를 처음으로 막아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텔레그램 암호화폐 프로젝트 톤을 굴복시킨 뒤로 SEC의 기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번 판결로 SEC에게도 큰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었다는 점에서 달아올랐던 SEC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추후 SEC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첫 분기점일지도 모르죠. 이번 판결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리플, SEC 간의 1대1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나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2심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2심으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죠. 2년 반의 소송 끝에 판사가 내린 선택지는 리플도 SEC도 아닌 일종의 무승부였습니다. 물론 리플과 SEC가 소모적인 소송을 끝내고 합의한다면 이상적일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과 1심의 판결 내용은 명확히 리플, SEC의 항소심 재대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퀄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